안녕하세요. 포유 환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에 김영희 교수님이 원화가 이제 강세로 반전될 것 같으니까 국내 주식을 매수하라 라는 의견을 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들으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설득력이 우선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난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을 약 한 54조 원 순매도했거든요. 지난해 평균 환율로 따지면 한 5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금년에도 6조 원 이상 매도를 했어요. 금년에도 뭐 이 정도면 엄청 매도를 한 건데,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했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느냐, 아니면 환율이 내리면 외국인이 매수하느냐, 이거 얼추 비슷한 얘기 같거든요. 물론 이제 환율이 내릴지 아닐지는 알 수는 없어요. 김영희 교수님이 지금도 지난해 1월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환율 내린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3개월 정도 되네요 지금. 추세는 상승 쪽이었으니까요. 근데 지금에 와서도 환율이 내린다고 하는데 언제 내릴지는 모르겠고요. 그러나 환율이 내리는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왜 환율이 내리는지. 지난해 왜 환율이 올랐을까요? 또 외국인은 왜 떠났을까요? 결국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영업실적에 어문을 품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는 우리나라 실물 경제가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부정적이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외국인은 매도를 했고, 그리고 환율은 올랐고, 또 주가는 내렸죠. 그러니까 판단 기준이라 할까요? 오히려 거꾸로 해석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외국인이 떠나니까 환율이 올란 거냐, 아니면 환율이 내리면 외국인이 오느냐, 이 문제인 것 같는데, 그런데 지난해 김영희 교수님은 연초부터 계속 원화 강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떠났고 환율은 올랐고요. 그럼 지난해도 같은 논리거든요. 김영희 교수님은 원화가 강세되니까 매수하라 이 얘기하고 똑같죠. 근데 지난해 주식 산 사람 다 실패 봤잖아요. 물론 원래는 이제 많이 내렸으니까 조정을 받았으니까 사라고 한다면 그러면 설득력 있겠죠. 어느 정도. 그런데 지난해도 원화 강세라고 하면서 또 주식을 매수하라고 했다면, 또 외국인은 원화가 강세가 되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환차익이 생기고 하니까 매수를 한다면, 그럼 지난해 김영희 교수님하고 지금 김영희 교수님 얘기가 서로 매치가 안 된다라는 거죠. 지난해도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해야 돼요. 원화 강세니까. 그리고 금년에도 원화 강세가 언제 반전될지는 모르지만은 또 매수하러 가면 그러면 1년 동안 매수하라는 건데 1년도 넘었네요. 그런데 지난해에는 매수한 사람이 실패했어요. 원래 들어와서도 주가가 3천에서 2,700까지 약 10% 빠졌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외국인이 떠났기 때문에 거꾸로 주가도 하락하고 환율도 올랐다. 그건 결과론적인 얘기인데, 포유환율연구소는 지난해 환율 오른다고 생각을 했고 주가도 2,800에서 2,500까지 내려간다고 했으니까 그나마 앞뒤가 맞잖아요. 그럼 외국인은 왜 떠났냐는 거죠. 왜? 결국은 주식 투자 손실을 우려한 거고 환차손을 우려한 거 아니냐. 그래서 떠났다는 거죠. 그럼 지금 들어오면 주식 투자 수익이 발생하느냐라는 거죠. 그 다음에 환차익이 발생하느냐라는 거죠. 그 문제가 먼저 점검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투자의사 결정이죠. 그러니까 투자의사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환율과 관련해 가지고
환율 하락 요인을 알아야 돼요. 환율 하락 요인이 그럼 원화 강세지요. 국내 상장기업 영업 실적 개선이라면 매수해도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환율 하락 요인이 미국 경제 불확실성 증가로 미국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면, 쉽게 하면 달러 인덱스가 하락한다면, 그래서 원화 가치가 상승한다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때는 그 환율이 하락하더라도 투자하면 외국인도 들어오지도 않고요. 오히려 미국 경제가 어려우면 외국인 더 팔겠죠. 그러면 이제 원화 가치가 상승도 제한되겠고. 그래서 지난 1년간 김영희 교수님이 환율 전망에도 실패하고 주가 전망에도 실패한 거 아니냐 라는 분석도 가능하겠죠. 또 마지막으로 그것도 아니면 환율 상승 요인이 지금 올해 들어서도 환율 상승이죠. 우리 상장기업 영업실적 악화, 그리고 무역수지 악화, 그리고 대부채 증가, 바로 그런 그 원인이 있는데, 쉽게 하면 환율 상승 요인이 있는데, 국내에서 이제 달러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요, 그래서 대부채 증가하는 거고요. 그래서 외국에서 차입을 한 거죠. 이 경우에도 이제 환율은 하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돈을 빌려 가지고 부족한 달러를 해결하는 과정에 환율 하락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주식이 일시적으로 기술적 반등을 한다면 오히려 현금 비중을 확대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포유 환율 연구소 의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다른 접근이죠. 김영희 교수님은 이제 환율이 하락할 것 같으니까 주식 매수하라는 거고, 지난해 1년 동안 계속해서 그 얘기 했죠. 원화 강세니까. 근데 포유 환율 연구소는 정반대로 그 주가 지수가 내년에는, 지난해 얘기입니다, 2800에서 2500까지 내려갈 것 같으니까 주식 매도하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면 3200 할 때 그 얘기를 했다면, 그리고 환율 올라간다고 했으니까 맞아 떨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금년에 와서도 환율은 하락할 수 있는데, 근데 그 이유가 이번이라도 문제가 있고, 지금은 미국 경제에서 불확실성이 증가하잖아요. 김영희 교수가 계속 미국 경제 나쁘니까 달러같이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미국 경제가 나쁘면 우리 경제는 좋아지나요? 결국 이 얘기라는 거죠. 미국 경제가 나빠지고 우리 경제가 좋아지면서 워낙 강세라면 그건 주식 투자해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 상장기업 영업 실적 개선으로 연결되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경제가 불확실성 증가로 미국 달러 가치가 하락한다면,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낮아진다면, 그래서 원화 가치가 상승해도 주식 투자해도 될까요? 바로 이 의문이 남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올해 들어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그거잖아요. 환율 상승 요인이 영업실적 악화, 무역수지 악화예요. 그래서 정부가 아니면 은행이 그 부족한 외화를 외국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해결하고 있다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장기업 영업실적이 악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시기에는 주가가 오르면 현금 비중을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김영희 교수님하고 정반대 이것도요. 그래서 오늘 이 정보가 지금 이 시점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될 수 있다. 더군다나 그 시장의 영향력이 큰 김영희 교수님 의견과 포유 환율연구소 의견이 정반대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 가졌으면 하는 의미에서 이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